땅에 인간이 나타난 이후 끝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인류의 역사. 찬란한 인류 문화의 발자취 속에서 지난 천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그것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콜럼버스의 범선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로 인해 유럽의 문화가 또 하나의 거대한 대륙 아메리카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많은 학자들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첫 번째로 꼽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최대 사건으로 금속 활자의 발명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직지, 그 위대한 역사. 인류가 처음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백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몸짓이나 소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며 살았는데, 오늘날 무용이나 악기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소리에 서로의 약속을 담기 시작했고, 약속된 소리가 발전하여 말이 되었습니다. 말을 사용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한 인류. 말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첫 번째 정보혁명이었습니다. 문명에 새겨진 인쇄의 역사. 어느 날 인류는 동굴벽이나 짐승의 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의사 전달이 가능해졌고, 바야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문자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정보혁명입니다. 문자를 만들어낸 인간은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조금씩 보다 발전된 도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양에서는 대나무로 쪼개 죽간을 만들고, 이집트인들은 갈대잎으로 파피루스를 만들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나무 껍질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중국에서 처음 나왔고, 우리 한국에서 고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가볍고 얇은 종이는 손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데 최고의 재료였습니다.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고 수많은 분야에서 종이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에 일일이 손으로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드는 일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목판 인쇄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경주 석가탑에서 발견된 이 다라니 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목판 인쇄에 이어 드디어 금속 활자 인쇄 시대가 열립니다. 글자를 한자씩 따로 만들어 인쇄하는 이 기술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변화를 예고하는 세 번째 정보혁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엄청난 문명 발전은 모두 금속 활자 인쇄 혁명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서양이 자랑하는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 많은 학자들은 독일의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 인쇄술 덕분에 유럽의 중세 암흑기가 무너지고 근대 사회가 열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귀족과 성직자들만이 독점했던 성서와 각종 서적이 금속 활자 인쇄로 대량 보급되었고 일반인들도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차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종교개혁과 산업혁명 그리고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이 세상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 인류에게 세 번째 정보혁명을 선사했던 금속 활자. 금속 활자를 세상에서 처음 발명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 증거로 직지가 있습니다. 직지는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직지의 원 제목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그러나 제목이 너무 길어 일반적으로 직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지는 고려시대가 끝나갈 무렵 백운화상이란 덕망 높은 스님이 제자들에게 올바른 선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역대 고승들의 중요한 말씀만을 모아 편찬한 불교 서적입니다. 직지는 백운화상이 세상을 떠난 후 금속 활자로 인쇄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그의 제자들이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금속 활자로 인쇄해낸 것입니다. 직지의 마지막 장에는 선광 7년에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광 7년은 고려의 우왕 3년, 서기로는 1377년입니다. 즉 직지는 1455년 인쇄된 구텐베르그의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 세상에 나왔던 것입니다. 직지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금속 활자로 책을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의 대학자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에는 1234년경 상정 예문 28부를 금속 활자로 인쇄하여 배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쇄된 책은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시기는 언제인가? 이것은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소한 1200년대 초 또는 그 이전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지의 고향 흥덕사. 직지의 마지막 장에는 청주목의 흥덕사 주자인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청주의 한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흥덕사란 절에서 금속 활자를 사용해 인쇄했다는 기록입니다. 1985년 청주시 운천동 일대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있었고 이때 절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청동으로 만든 금구가 출토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서원부 흥덕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원부는 통일신라시대 청주의 옛 지명이고 이 금구는 그 옛날 이 절의 이름이 흥덕사임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유물이었습니다. 흥덕사지에서 발굴된 여러 기와 중에 대중3년이라는 글씨가 쓰여있는 기와 조각도 나왔습니다. 대중3년은 서기 849년입니다. 흥덕사는 최소한 849년 이전에 세워진 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절이 세워지고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를 탄생시킨 흥덕사는 그 옛날 우리 조상의 지혜가 서려있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직지를 인쇄한 금속 활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직지를 인쇄한 금속 활자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밀랍주조법이란 방식으로 활자를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밀랍은 벌집에서 뽑아낸 것으로 오늘날 양초와 같은 천연 재료입니다. 밀랍 위에 글자를 새기고 밀랍으로 새겨진 글자를 흙으로 싸서 거푸집을 만듭니다. 거푸집에 열을 가하면 속에 들어있는 밀랍이 모두 녹아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에 쇳물을 부으면 활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활자를 만들어 직지를 찍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밀랍주조법으로 만들어진 활자들을 책 내용에 맞추어 한자 한자씩 가지런히 배열의 판을 짭니다. 조판이 끝나면 인쇄 작업에 들어갑니다. 금속 활자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유연먹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인쇄가 끝나면 실로 꿰매 재본하고 책이 완성됩니다. 정신을 새기는 민족. 세계 최초로 고려에서 탄생된 금속 활자 인쇄술은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더욱 발전합니다. 활자를 만드는 방법도 바뀌어 주물사 주조법이란 방식으로 활자를 제작하게 됩니다. 주물사 주조법이란 밀랍 대신 갯벌에서 나는 고운 모래로 주물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 태종 때에 주자소라는 금속 활자 인쇄 전문 국가기관을 설치한 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수많은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한글 활자도 정교하게 만들어 책을 찍었습니다.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분야의 서적이 출판되면서 우리 조상들은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1972년) 세계 도서의 해, 그리고 직지.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은 세계에서 귀중본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서는 1972년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도서의 해 기념으로 아주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책의 역사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열었고, 이들은 이때 직지 원본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유럽인들은 1455년 인쇄된 구텐베르그의 성서가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78년 앞선 1377년의 직지를 보고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도 직지의 존재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언론의 대서특필로 직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직지는 어떻게 프랑스로 넘어갔을까? 1886년 조선과 프랑스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초대 공사로 꼴랑드 브랑시라는 사람이 부임해왔습니다. 그는 귀국할 때 수많은 한국의 고서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직지도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청주시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직지를 찾고자 각계에서 직지 찾기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4의 정보혁명과 직지. 21세기 정보통신의 발달과 컴퓨터와 인터넷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제4의 정보혁명. 지난 1000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힌 금속활자 인쇄는 사이버 문화, 정보통신 문화로 급속히 탈바꿈했습니다. 금속활자 인쇄술이 없었다면 지식과 정보가 발빠르게 유통될 수 없었고, 따라서 오늘날 컴퓨터 발명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의 직지는 더욱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직지, 세계로 향하여. 2001년 6월 청주에서는 제5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직지는 세계 속에 다시 우뚝 섭니다. 직지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지는 2004년 4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높은 위상을 다지고 권위를 인정받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이제 직지는 청주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가슴 속에 그 정신과 가치를 심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지상이 유네스코에서 제정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은 물론 청주시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지,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를 탄생시킨 청주. 직지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그 위대한 유전자가 오늘 우리의 피 속에 연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직지에는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끝없는 도전과 창조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지는 21세기 우리가 다시 세계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